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대웅 선수의 흑번입니다. 자, 앞서 이 여자 선수들의 기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원인이 뭘까요? 늘 궁금해요. 뭐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있는데 이게 뭐 네. 100%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자 입단 대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 프로 초단을 달았을 때 실력은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 선수들의 실력이 조금 뒤처집니다. 그럼 이 입단 이후에 자신보다 강한 선수들을 상대로 싸울 때 아무래도 무난하게 가서는 그냥 지락률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판을 흔들어가고 전투를 벌이고 그러면서 치열해진 그런 기풍의 원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여자 선수들 축장문 안 되면 끊고 본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뭐 과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과언이 아니었는데 네. 최근은 그 이야기는 조금 틀린 것 같고요. 점점 이 여자 선수들의 수준이 올라오면서 이제는 노련한 그런 기풍의 선수들도 많아졌습니다. 네. 분명한 건 이 전투형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 선수들의 바둑이 굉장히 또 보는 재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자 바둑 리그가 인기가 많죠. 송혜령 선수, 오늘도 분명히 먼저 전투를 걸어갈 텐데요. 지금 저 부처간수 이번 KBS 바둑왕전에서만 몇 번째 등장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유행인데요. 물론 최근에 많이 나오는 형태이긴 하지만 KBS 바둑왕전에서도 유독 사랑받고 있는 형태예요. 네. 네, 저렇게 하나 더 밀어두고 흙이 늘면 그때 변으로 벌리겠다는 것이 네. 애초에 백이 붙인 수의 의도입니다. 그냥 침착하게 받아주네요.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모양이기도 하죠. 네. 실전 진행은 무난하게 모양을 갖췄습니다. 지금 이 진행이 고근태 선수와 박민규 선수의 바둑과 초반 진행이 아예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대유행하고 있는 보석 형태인데요. 자, 우변 쪽 보겠습니다. 네, 이 형태 정말 많이 나오죠? 네. 이쪽을 이제 붙임으로 해서 네. 그냥 벌렸을 때는 다가오는 수가 워낙 좁기 때문에 미리 이곳에 교환을 시킴으로 해서 네. 우측의 백의 모양을 조금 더 넓히는 것이 백의 전략입니다. 네. 이곳을 이제 늘고 밀어 올렸을 때 흙이 치열하게 된다면 여기를 들어가는 수가 있고 이제 실전처럼 느는 수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네. 예전에는 거의 침입하는 수단이 더 많이 쓰였다면 최근에는 이렇게 늘어서 서로 간의 모양을 갖추고 이제 천천히 진행시키는 것도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형태는 다 집으로 볼 수 있을까요? 완벽한 집이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다음에 흙이 밀어가는 것을 방비하는 이 날일자 정도만 온다면 점점 네. 모양이 부풀어 오르면서 아무래도 우변형 형태가 애초에 그냥 벌렸을 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무난하게 출발을 했고요. 이곳을 하나 두고 나서 네. 좀 좌상기를 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까지도 박민기 선수와 고근태 선수의 바둑과 똑같죠? 아주 타이트하게 협공을 했거든요. 네. 지금 이 타이트한 협공은 이곳에 교환이 있기 때문에 네. 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전투를 벌일 때 이 교환이 좀 흙이 손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를 먼저 붙이는 것도 최근에 유행하는 하나의 전투 방법입니다. 네. 그 대국에서 먼저 붙이는 수의 장점에 대해서도 살펴봤었는데요. 네. 이렇게 붙이고 나서 먼저 여기를 붙였을 때 이제 네. 차이가 있다면 이곳에 미리 교환이 되어 있을 때 지금 실전처럼 붙이고 뭐 거의 끊어갈 텐데요. 이런 식으로 둔다면 이 한 점이 가볍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 점을 백은 쉽게 포기를 해요. 이곳을 두고 잡을 때 이제 단수를 치고 네. 이렇게 따낸다면 하나의 정석인데요. 그런데 지금 실전 진행에서 만약 이 형태가 나온다면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백이 아주 망한 결과입니다. 네. 흙이 여기가 두터운데 구태여 이렇게 중복 형태로 한 칸 뛸 필요가 없고 지금 둔다면 이렇게 두지 않겠죠. 백은 급소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네. 흙이 지금 둔다면 당연히 이렇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한 칸 교환 없이 붙여 끊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이 한 점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전도 붙여 끊어갔고요.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정석 진행이 이곳을 단수치고 나서 네. 내려설 때 여기를 잇고 넘을 때 이렇게 두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두고 한 칸 뛸 때 네. 급소를 가는 이것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진행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계속 전투가 벌어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뭐 이런 곳을 하나 밀어두고 한 칸 뛸 때 그때 이런 곳을 두고 네. 당시에 고근태 선수의 바둑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오늘 과연 이런 진행을 그대로 따를지 아니면 다른 변화가 생길지 일단 여기까지는 거의 필연의 진행으로 보이고 네. 여기서 두 선수가 이 형태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뭐 송혜령 선수도 국가대표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네, 국가대표팀에서 훈련을 할 때에는 이 초반 형태에 대해서 이제 이 검토를 하거나 복귀를 할 때 여자 선수들끼리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네, 레로라는 그런 강자들과 함께 초반 포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대용 선수보다 송혜령 선수 쪽이 이 형태에 대해서는 좀 더 20초. 연구가 되어 하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둘, 셋, 넷, 최신 유행하는 다섯, 형태에 대해서 아주 일곱.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누가 먼저 비틀어 갈지도 궁금하네요. 자, 현재 진행되는 수순은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형태고요. 여기서 백이 좌변 쪽에 삼선에 늘어서 백 한 점을 살려내는 것도 필연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저 형태에서 이제 흙이 빈 삼각으로 꽉 20초. 치받는 것이 하나, 정수인데요. 네. 그 자리죠. 그곳을 두지 않으면 백이 거기를 찝고 나서 흙이 받을 때 화점 자리로 끊어서 역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금 저 자리는 서로 간에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백도 이 석점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장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 장면에서 백이 중앙 쪽에 건드리지 않는다면 백 세 점을 아래쪽에서부터 단수치고 몰아갔을 때 20초. 축이죠. 네. 네, 그렇게 된다면 그 형태는 백이 좀 곤란해서 일단 지금은 우선 다섯, 백이 저 세 점을 여섯,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한 칸 띄어서 지켜두었습니다. 한 칸을 뛰는 데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었어요. 지금 저 한 칸으로 만약 백이 축이 유리하다면 흙 한 점을 당연히 단수를 쳐서 몰았어야죠. 네. 그런데 그 축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아기 쪽에 딱 흙이 한 칸 띄어져 있는 곳이 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저렇게 축으로 잡지 못하고 20초. 한 칸을 띄어서 하나, 자신의 형태를 보호했습니다. 네. 셋, 넷, 다섯, 여기서 다섯, 가장 중요한 일곱. 곳은 여덟. 역시 그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수는 조금 고급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냥 방향은 저곳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리를 두지 않았을 때 백이 한 칸에 이어서 다시 한번 호구를 치면서 아예 봉쇄를 하게 되면 흙이 잡히진 않겠습니다만 그곳에 틀어막히는 자세가 백이 워낙 좋습니다. 뭐 급소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형태 자체는 밭전자거든요. 네, 하나, 지금 저 둘, 밭전자 사이를 백이 가르고 나갔을 때에는 네. 이제 여섯, 흙의 노림이 있는 거죠. 여덟, 그쪽은 아홉.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백이 지금 신수를 구사합니다. 송혜령 선수가 연구를 한 모양일까요? 글쎄요, 저 형태는 저도 처음 보네요. 자, 일감은 급소인데요. 그러니까 저곳이 급소인 이유는 네. 아래쪽에 이 중앙 쪽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하나, 그때는 부분적인 정수입니다. 맥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래쪽에 여섯, 한 칸 띄어져 있는 곳의 백돌도 여덟, 아직까지는 흙의 활용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 붙이는 수가 과연 가능할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뭐 백 모양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고요. 네.
우선 당장 저 형태에서 급소가 남아있죠. 저 장면에서 흙이 한 번 더 네. 지금 붙인 곳에 반대쪽으로 붙여간다면 백이 좀 곤란해질 수 있는 둘, 형태입니다. 셋, 그렇다면 반드시 받아야겠군요. 지금 여섯, 중앙 쪽을 일곱, 받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여덟, 네, 바로 저 자리를 네. 백이 두지 않는다면 흙이 거기를 붙입니다. 흙과 백에게 모두 급소가 되는 자리네요. 네, 이제 바둑의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인데요. 지금 저 자리가 딱 그런 급소 자리였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김대용 선수도 당장 상변 쪽으로 지금 돌파는 하질 못했습니다. 뚫을 수 있다면 그 자세도 괜찮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뚫는 것이 다음에 또 백의 역습을 맞아서 20초. 당장은 불가능한 하나. 자리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의 흑마도 재밌는데요. 자, 붙은 수부터 늘어선 수까지 수순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형태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행이라면 여기를 밀고 네. 흙이 한 칸을 찔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가르질 못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지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 전까지 약 한 달 전까지의 연구 결론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전에 송혜령 선수가 여기서부터 수순을 비틀어갑니다. 자, 이 수가 새로운 수고요. 네, 그 전에 이곳을 가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네. 여기를 가르고 나왔을 때에는 이제 이쪽을 나가고 네. 받을 때 또 나갑니다. 네. 그럼 여기를 이렇게 늘어야 돼요. 지금 다 틀어막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를 붙인다면 지금 여전히 단수 쳐도 흙이 축이 유리해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곳에 끊는 단점과 이곳에 젖히는 수가 모두 맛보기가 되어서 백이 곤란합니다. 바로 수가 나는 형태가 되는군요. 그래서 이 밭전자 사이를 단번에 노릴 수는 없었고 보통은 밀어가는 것인데 실전에 이곳을 붙였죠. 이것은 송혜령 선수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네. 여기를 붙였을 때 이때가 또 급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당장 이곳에 돌파하는 것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갔다가는 역시나 여기를 갖다 붙이는 것이 흙의 급소 자리가 되면서 네. 단수쳐도 따라 나간다면 마찬가지로 나오면 백이 대책이 없어요. 여기를 끊는 것과 이쪽 젖히는 것, 네. 뭐 여러 가지 활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103점이나 이쪽에 102점은 무조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놓칠 수 없는 자리였고요. 네, 그곳을 두고 이제 여기를 넣으니까 실전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형태로 지켰습니다. 네. 이 수의 의미는 항상 여기는 이제 백의 권리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기를 두더라도 흙은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본다면 백이 이쪽에 돌이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것이 어차피 단점이 없다면 더 나은 형태라는 겁니다. 어차피 흙이 뚫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네, 어차피 이쪽과 이쪽은 맛보기죠. 네. 그래서 이 교환 없이 그냥 이쪽을 지금 서서 받아두었고요. 그러자 이쪽을 움직이면서 좌변에서부터 다시 한번 네. 전투 형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오고 이쪽으로 날짜를 두었습니다. 지금 이곳의 흙돌은 전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안쪽에서 사는 것이 늘 있기 때문에 크게 괴롭진 않습니다. 지금 송혜령 선수의 이 신수 뭐 부분적으로는 괜찮은 수로 보여지는데요. 네. 김대용 선수도 차분하게 맞서면서 아직까지는 서로 팽팽한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오늘 바둑 전투 바둑이 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전투가 시작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좌상기에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정석이 등장을 하면서 네. 초반부터 아주 치열한 그런 진행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송혜령 선수의 연구된 수법이 나오고 지금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수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는 20초. 이른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전투 셋, 수순을 조금 더 넷,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시원하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 자리는 뭐 누가 보더라도 네. 단번에 눈이 가는 자리였죠. 저런 수 둘 때 참 기분 좋죠. 네. 단지 저런 수를 둘 때에도 이제 앞으로 100의 밭전자나 두 칸 사이를 흙이 째고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 20초. 수비하는 대처법에 대해서는 미리 둘, 생각을 해두어야 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김대용 5단의 이 수도 재밌습니다. 계속해서 송혜령 초단이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니까 네. 김대용 5단도 그에 맞춰서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저 날일자 덮어 씌우는 수가 부분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거의 등장하지 않는 수죠. 20초. 아주 이상한 수가 될 하나, 수가 있는데 둘, 지금은 중앙 쪽에 셋, 아직 처리되지 넷, 않은 부분이 남아있기 다섯, 때문에 여섯, 지금은 일곱, 가능해 여덟, 보입니다. 아홉, 열, 103번 남았습니다. 송혜령 선수가 시간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김대용 선수의 초읽기는 그대로인데요. 이 날일자 특수 상황이니까 쓸 수 있는 수인데요. 네. 중앙 형태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뜻입니다. 어차피 지금 두어간 곳에 흙이 건드리긴 건드려야 되는데 보통처럼 한 칸을 띄어서 나오면 백도 일반적으로 받아주진 않아요. 20초. 하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둘, 두 번을 만약 셋, 연타한다고 쳤을 때 가장 넷, 좋은 형태를 만들기 다섯, 위해 네. 저렇게 여섯, 날일자로 덮어 씌우는 일곱, 겁니다. 여덟, 아홉, 지금 의외의 작점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받는 수는 보통 반대쪽으로 밀어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변 쪽으로 계속 미는 것은 상대에게 세력을 주고 중앙 쪽 20초. 전투가 조금 하나, 불편해질 수 둘, 있다고 송혜령 셋, 초단이 판단을 했기 넷. 때문에 네. 지금 흙이 두어간 그 자리를 밀지 않고 반대쪽으로 늘어간 겁니다. 흙이 날일자로 압박한 수에 대해서 어떤 대꾸도 하지 않는 수인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네. 흙이 나쁘지 않습니다. 흙이 두 번을 연타했을 때 가장 좋은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날일자와 저렇게 눌러가는 자세인데 네. 어떤 20초. 패가 난 것도 아니고 하나, 충머리도 아니었는데도 둘, 지금 저 형태를 셋, 만들어냈기 때문에 넷, 김대용 5단이 다섯, 충분히 만족할 수 여섯, 있는 그림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날일자 압박이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은 꽤나 성공한 형태인데요. 백도 날일자로 가네요. 지금은 저 흑돌 한 점 끊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이제 중앙 쪽에서 흑 세 점을 제압해야 그래야 이제 좌하기 쪽에서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송혜령 초단의 생각입니다. 네. 20초. 하나, 공격을 둘, 할 때 이렇게 양쪽을 노리는 건 넷, 자연스러운 다섯, 흐름인데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초반에 전투는 팽팽했지만 저 날일자를 가기 전에 백이 뒤쪽으로 후퇴한 이 좌하기에서의 수법은 어땠는지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냥 철줄을 내린 수요. 네, 지금은 그 수가 원인이 된 것 같은데요. 네. 흙이 좀 두기 편해 보입니다. 그래도 중앙 모양에 대해서는 백이 좀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백이 얻을 수 20초. 있는 이익과 하나, 좌하기에서 둘, 입은 피해 셋. 그것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좌하기 쪽의 피해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아직까지 중앙은 정리가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에서 정말 잘 처리가 돼야 만만치 않은 정도의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흑에게 좀 흐름이 넘어왔네요. 네, 조금이라도 두기 편한 바둑이 됐습니다. 20초. 그것은 앞서 김대영 5단의 둘, 이 날일자로 덮어 셋, 씌운 선택이 넷. 굉장히 좋았기 때문인데 확실히 순간적인 센스가 돋보이는 착점이었습니다. 네, 지금 저 장면에서 백도 중앙을 너무나도 두고 싶지만 네. 흑이 한 번 더 좌하기 쪽에 백 두 점을 압박을 가하면 저 백은 살릴 수가 없거든요. 당장 급해 보여요. 네, 초. 그래서 하나, 당장은 둘, 좌하기 쪽을 일단 살리고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넷, 좌하기도 살리고 다섯, 중앙도 둘 수 있어야 바둑을 만만치 않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양쪽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더 급한 좌하 쪽부터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이 또 중앙을 먼저 둘 수 있어요. 일단 좌하기 쪽의 정리를 끝내놓고 그때 중앙을 향하겠죠. 네. 좌하기 쪽에서 20초. 김대용 5단이 하나, 어떤 둘, 식으로 두텁게 정돈을 셋, 할 수 있을지 넷, 그걸 좀 다섯, 지켜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여섯, 좌하기가 정돈이 되었을 여덟, 때 흑의 두터움 아홉, 여부에 따라서 열, 중앙 세 점을 네 움직일 번 때 남았습니다.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네. 자, 우선 좌하 쪽 처리가 중요합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저렇게 붙여가는 수도 어차피 반발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좀 두텁게 틀어 막을 수 있겠네요.
역시나 이 중앙 쪽의 흙 3점을 살리기 전에 먼저 아래쪽에 이 두텀의 강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흙이 치받는 것까지도 지금 선수로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깥쪽은 아주 깔끔해지네요. 네. 20초. 하나, 둘, 셋. 여기서도 안 받으면 사활이 걸리는 거고요. 지금 받지 않는다면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받아두질 않네요. 자, 송혜령 선수가 먼저 물어본 장면입니다. 좌하 쪽 어땠을까요? 자, 이 장면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날일자로 덮어 씌운 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네. 지금 이쪽을 아예 상관을 안 하고 이쪽만 본다면요. 네. 이렇게 날짜 씌우는 수는 항상 백이 이렇게 밀어서 전혀 득이 없거든요. 네. 밀고 이렇게 날일자로 받는다면 다음에 흙은 급소 자리도 남아있고 도서 괜히 이 좌측을 뭔가 굳혀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사용할 수 없는 수법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진행 이후에 이곳을 이렇게 나왔을 때 네.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한 칸 뛴다든지 했을 때 이쪽 부근에 두터운 벽이 생기면서 좌변을 압박하고 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중앙 싸움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대영 5단이 이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백은 어떻게 받았어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이 수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일단 받아주고 나서 그 뒤를 노리는 것이 나았던 것 같아요. 일단 밀고요. 네, 왜냐하면 네. 실전은 김대영 5단의 의도에 정확하게 걸린 것이 이곳을 한 칸 뛰는 것이 일반적인 수였지만 한 칸 뛰었을 때 김대영 5단이 치렀던 것은 같이 이쪽으로 나와서 네. 이렇게 날일자로 덮어 씌웠을 때 이 흙의 강도가 좀 약하다는 거였거든요. 아무래도 이 수보다는 이 수가 훨씬 힘찬 진행이기 때문에 네. 그 의도를 그대로 따른 것은 백의 입장에서 좀 불만입니다. 일단 여기를 밀고 득을 본 이후에 여기는 여기대로 또 뭐 이곳을 나온다든지 붙여서 그러니까 서로 어려운 싸움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실전보다는 좀 나아 보입니다. 네. 실전은 그냥 이곳을 늘어서 후퇴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가 워낙 아팠죠. 계속 손을 뺄 수 없는 형태가 네, 됐거든요. 여기를 먼저 교환을 하고 네. 받으니까 받으니까. 네, 지금 날일자로 네. 주었는데요. 치고 나서 네. 지금도요. 받지 않는다면 어떤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받지 않으면 몇 가지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전 일단 여기를 하나 교환을 했어요. 이 형태에서 백이 받지 않았을 때 최강의 수법은 여기를 찌르면 네. 되게 곤란합니다. 들여다보면 아주 기본이 되는 사활 중에 다 하나입니다. 받아야 되는 거죠? 이때 흙이 다른 수는 없어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한 칸 뛰는 것이 유일한 사활의 급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한 칸 뛰는 수가 좋은 수인 이유는 네. 일단 여기를 젖혀서 백이 궁도를 넓히는 것을 막아내면서 네. 이쪽 부분을 그냥 이렇게 늘었을 때는 젖혔을 때 이 한 점이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 한 칸 띄어져 있다면 여기를 늘어서 이 사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렇게 차단을 하면 그때는 여기를 내려서고 받을 때 이쪽을 젖혀간다면 이건 안에서 사는 궁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수순이 있기 때문에 백이 손을 뺄 수가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실전에 자주 등장하는 형태인데요. 지금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를 찌르고 치중 가고 이렇게 한 칸 뛰는 것은 지금처럼 바깥쪽이 두터울 때 백도를 잡으러 가는 유일한 수단이자 굉장히 좋은 상용 맥점임을 기억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실전에 많이 나오는 형태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전에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받았고 네. 지금 중앙 쪽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인가요? 일단 이 부분은 백이 굉장히 크게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 지금 백의 두터움 안에서 김대용 5단이 뭔가 수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쪽 부근에서 흙이 만약 중앙 쪽으로 탈출마저 가능하다면 네. 백은 중앙은 중앙대로 잡지를 못했고 지금 좌하기는 좌하기대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송혜령 선수가 이쪽의 흙도를 얼마나 깔끔하게 제압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지금은 흙이 조금 흐름이 좋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찌르는 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역시 좌하 쪽의 손실, 중앙 공격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야 할 텐데요. 좀 네. 강력한 공격이 가능할까요? 일단 먼저 피해를 입은 쪽은 송혜령 선수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깔끔하게 제압하는 것이 이바둑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20초. 곳이고 하나, 일단 지금 찌른 둘, 수는 셋, 자신의 약점을 넷, 먼저 지켜내면서 다섯, 계속해서 여섯, 흑도를 공격할 수 일곱, 있다는 뜻입니다. 여덟, 아홉, 김대용 오단도 뭐 당장 수를 낼 생각은 없네요. 막아둔 자리도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네, 아주 좋은 자리죠. 제가 볼 때도 지금은 중앙 쪽의 흑도를 포기한다고 해도 네, 아직 뭐 완벽하게 제압한 것은 하나, 아니고 둘,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셋, 활용은 가능하기 넷, 때문에 또 그러면서 다섯, 백이 한 번 더 여섯, 갈수하는 것은 일곱, 너무나도 백이 발이 여덟, 느리기 때문에 아홉, 흐름은 여전히 김대용 오단이 괜찮아 보입니다. 뭐 굳이 지금 끌고 나올 필요도 없고요. 네. 송혜령 초단도 역시 전투형이라는 것이 방금 전의 착점에서 느껴지는데요. 두 텀으로 생각되었던 흑돌의 강한 압박을 가하면서 네. 저 상태에서 중앙으로 흑이 나온다면 하나, 이제 그쪽이 기대면서 둘, 중앙을 셋, 좀 더 깔끔하게 넷, 자연스럽게 지키겠다는 다섯, 뜻입니다. 여섯, 하지만 일곱, 흑의 세력에 여덟, 너무나도 가깝게 아홉. 갔다는 느낌도 있죠. 흑의 벽이었는데요. 네. 벽을 벽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공격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앙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데 하변까지 움직였고요. 네. 송혜령 초단이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지금 자연스럽게 중앙을 밀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네. 중앙 쪽은 아무래도 방금 전 상황보다는 좀 더 두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흑도 이제 중앙 쪽에서 어떤 활용을 노리기는 어려워졌고 대신에 송혜령 초단이 이 흑의 세력에 가까이 갔던 하변의 백한 점, 저 타개가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눈목자로 여덟, 벌릴 여지는 있는데요. 아홉. 네, 일단 벌려 두었습니다. 저렇게 눈목자 혹은 두 칸이 벌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이고 네. 지금 어쨌든 기본형은 만들면서 하변 쪽에서 살 수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금 괴롭힘을 20초. 당할 수는 있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세 번 남았습니다. 김대용 선수도 시간을 사용합니다. 네, 지금은 자신의 형태에 백이 침입을 해서 중앙 쪽을 자연스럽게 보강하고 하변마저 백이 쉽게 산다면 그때는 흐름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김대용 5단도 아래쪽에 있는 백돌 강력하게 압박하는 것이 중요한 장면입니다. 20초. 하나, 둘, 뭐 순순히 백이 모양을 넷, 잡게 해준다면 다섯, 흑도 여섯, 꼭 좋을 건 일곱, 없어요. 여덟, 아홉. 네, 김대용 5단의 손길이 아주 재밌었는데요. 확신에 찬 손길은 아니었죠. 교환이 된다면 뭐 아무래도 하변 압박에 도움이 되겠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서 이 두 선수의 프로필을 살펴보았을 때 네. 입단 연차도 뭐 굉장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두 선수의 나이도 굉장한 차이가 있었죠. 12년의 차이가 있었는데 네. 두 선수는 뭐 같은 시기에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건감용 문화의 동문 기사입니다. 같은 도장 출신인데요. 사실 차이가 20초. 조금 나기 때문에 둘, 연구생 시절에 대국을 한 경험은 없을 거예요. 네, 물론 없겠죠. 건감용 도장하면 대표적으로 뭐 이세돌 구단이나 최철한 구단 같은 정상급 기사를 배출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네. 그 도장의 이 공부 방법의 특징이라면 수읽기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전투가 강한 기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고 마지막 이제부터 이 바둑은 둘,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셋, 과연 이 수읽기 넷, 공부를 굉장히 다섯, 많이 했던 두 선수가 여섯, 어떤 전투력을 보여줄지
그런 점도 흥미롭습니다. 네. 일단 좀 답답해요. 네, 일단은 저렇게 덮어 씌우는 자세는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저 우측 흙의 눈목자 사이를 지금 송혜령 선수가 가르고 나왔는데 네. 그쪽에 이 그물망이 조금은 허술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 그쪽에 20초. 약점이 없다면 네. 백은 굉장히 답답한 형태거든요. 지금 김대용 5단의 의도가 저 밀어간 수로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네. 저 밀어간 수로 인해서 왜 그 전에 하나 백의 호구를 들여다봐놨는지도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이 계속 나오면 터져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백이 나오면 흑은 우측으로 호구를 칩니다. 마지막 네. 그리고 백이 하나, 또 나오면 계속 둘, 우측으로 연결하면서 흑을 연결시키고 백은 이제 가르는 그런 자세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봉쇄는 하지 못하지만 네. 어쨌든 우측에 있는 백돌과 하변에서 나오는 백돌을 가르고 계속 째 나갈 수 있어야 끝까지 공격이 가능하다는 김대용 5단의 의도입니다. 봉쇄를 할 생각이 아니었군요. 네. 어설프게 봉쇄를 해서 안쪽에서 백을 마지막. 살려주는 것보다는 네. 지금 저렇게 기대고 나가는 것이 자세가 훨씬 좋다는 뜻이에요. 지금의 이 흑의 작전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나가고 흑도 따라 나가는 것은 뭐 당연한 수순이죠. 네. 이렇게 나가다 보면 완벽해 보였던 우측의 백의 모양도 조금은 엷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흑이 노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좀 자연스럽게 돌파하는 20초. 형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애초에 이 호구 모양에 들여다봐둔 흑의 교환이 없다면 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대용 5단에 하나 호구를 들여다보고 나서 중앙을 덮어 씌우고 이렇게 밀어가는 것이 일련된 아주 좋은 수순이었습니다. 봉쇄를 해서 압박을 하는 것보다 마지막. 좀 유연한 하나, 발상이라고 볼 수 둘. 있는데요. 네. 저 수도 재밌습니다. 여기서 흑이 빈 삼각으로 받을지 아니면 치받아서 꽉 받을지 뭐 그런 것을 응수를 물어보는 거죠. 재미있는 응수 타진이 나왔습니다. 빈 삼각으로 받는다면 그 교환 자체가 이득이기 때문에 뭐 안 할 이유가 20초. 전혀 없고요. 네. 꽉 받는다면 나중에 이제 끊어가는 것을 다섯, 노릴 수가 있습니다. 여섯, 또 일곱, 약점이 여덟, 남는 형태가 되고요. 일단 뭐 참아두었는데 흑의 입장에서도 조금 아플 수 있는 그런 교환을 송혜령 초단이 했습니다. 이런 모양 참 두기 싫거든요. 그렇죠. 이제 바둑의 안 좋은 형태 중에 네. 기본적인 것이 빈 삼각인데요. 지금 저 흑의 자세를 빈 삼각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다시 다섯, 중앙 쪽으로 행마를 여섯. 해야 될까요? 일곱, 여덟, 일단 하변의 아홉. 백돌을 어떤 식으로 타게 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까지 막아갑니까? 그 수는 조금 의외의 선택인데요. 확실히 송혜령 초단이 공격적이네요. 어떤 의도의 수인가요? 지금은 뭐 아래쪽에 있는 백돌은 백돌대로 살리겠다는 뜻인데 네. 그 과정에서 둘, 지금 좌에서부터 셋, 두터웠던 흑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섯, 그 돌을 두터움으로 여섯, 인정을 안 해주는 일곱. 겁니다. 아직도요. 네. 아홉, 지금 방금 전에 마가간 수가 백돌의 근거를 찾으면서 동시에 이 흑돌의 근거를 빼앗는 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까지 강하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사실 쉽게 떠오르는 발상은 아닙니다. 송혜령 선수는 계속 곤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김대용 선수의 마지막. 생각은 또 그렇지 하나. 않거든요. 둘, 그렇지 않겠죠. 셋, 왜냐하면 네. 지금 저 넷, 찌르고 다섯, 틀어 막을 때 일선에 젖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선수로 듣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백이 이 선을 틀어 막았을 때 다음에 넘는 것을 보고 틀어 막은 것도 아닙니다. 그쪽은 선수로 차단이 돼요. 그럼에도 애초에 송혜령 선수가 저수를 선택했다는 것은 정말 본인이 파이터라고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 네. 둘, 최강수인데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두 번 남았습니다. 시간을 사용합니다. 지금 차단하는 방법은 일선을 두되 젖혀서 좌측으로 젖혀서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가만히 내려서는 것은 저하기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시 젖혀서 지금은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지금은 받지 않는다면 방금 전 흙이 착수한 곳 한 칸 좌측으로 한 번 더 단수 치면서 밀고 들어간다면 좌악의 백돌이 전부 잡힙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살려두었고요. 이제 하변 쪽의 백돌을 어떤 식으로 공략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요. 귀중한 선수를 잡고 있는데요. 하변에 이 백의 자세를 잡고 있는 형태가 사실은 조금 허술해 보이거든요. 네. 그쪽을 찔러 들어갈 수만 있다면 흙의 근거를 되찾으면서 동시에 백돌을 밖으로 중앙으로 내몰 수가 있는데 만약 그쪽의 백의 형태가 완벽하다면 그때는 백은 이제 살아있고 20초. 진짜로 하나, 송혜령 초단이 둘, 의도하는 대로 셋, 흙만 넷, 군마로 떠 있는 형태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뭔가 파고들기보다는 중앙에서 행마를 하네요. 아직까지는 의도를 뭐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김대영 5단이 지금 당장 강한 압박을 하기보다는 좀 추후를 노리는 그런 식의 전략이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임없이 강하게만 둡니다. 지금도 뭐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두 집을 내겠다 하는 수가 아니라 집을 내면서 살더라도 최대한 넓히면서 살겠다는 것이 송혜령 초단의 수법입니다. 네. 이제는 흐름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초반 진행은 좌악위에서 20초. 김대영 5단이 득점을 하나, 올리면서 그때부터 둘, 흙이 좀 이끌어가는 셋, 형국이었다면 넷, 지금 하변 다섯, 쪽에서는 송혜령 초단이 여섯, 좀 더 힘을 일곱, 냈습니다. 여덟. 집으로 오는 이제는 백이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요. 단지 앞으로 김대용 5단이 두 텀을 바탕으로 이 백의 열분을 찔러 들어왔을 때 그때 서로 공격과 방어에서 어떤 공방이 펼쳐질지 그것으로 승패가 판가름 나겠습니다. 그럼 송혜령 선수의 강수들도 어느 정도는 통한 거네요. 네,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송혜령 선수가 착점했던 이 하변 쪽에 2선 틀어막는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는 아마 웬만한 선수라면 아예 떠올리지조차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강수입니다. 그런 수를 둘 상황이 아니었고요. 이제 하변에 대한 공격은 없어진 건가요? 20초. 아직은 하나, 끝나진 않았어요. 둘, 네. 아직도 셋, 하변의 백의 넷, 형태가 완벽해 보이진 다섯, 않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 바로 찔러가죠. 저는 급소자를 찔러갔을 때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한다면 여기서 이제 백이 바둑을 그르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하변 쪽의 백의 형태가 완벽한 자세인가 아닌가 그것에 따라서 이 바둑의 흐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마지막. 장면인 거네요. 하나, 둘, 분명히 약점이 있어 넷, 보이긴 하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어느 정도 수는 날 것 같아요. 최소한 방금 전에 치중 갔던 저 흙 한 점을 김대용 5단이 쉽게 아래쪽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네. 백의 근거 전체를 파워하는 정도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백은 다시 바깥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보면 볼수록 둘, 하변 쪽의 백의 셋. 자세가 불안하네요. 네. 다섯, 여섯. 탈출을 일곱, 하는 과정에서 또 여덟. 우변이 닫힐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 하변 처리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저 흙 두 점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면 송혜령 초단이 좋은데 지금 그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하변이 최대 승부처가 될 수도 넷. 있겠네요. 잠시 보시죠.
지금 이쪽을 파고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의 수를 보면 송혜령 초단이 쉽게 이 장면에서 급소를 보호할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보호한다면 다음에 찝는 것도 선수이고 네. 이쪽 부분도 어느 정도는 듣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끝내고 다른 곳을 흙이 건드리는 식의 흐름입니다. 이 정도면 안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이 정도 안정이라면 사실 하변 쪽에서의 접전은 백이 좀 성공을 거뒀다고 네. 볼 수가 있는데 더 욕심을 냈죠. 그렇습니다. 좀 강하게 둬서 네. 물론 아까처럼 안쪽에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자신의 집을 넓히고 상대 집도 깨가면서 살 수만 있다면 네. 가장 좋은 그림이긴 합니다. 하지만 김대용 오단도 여기서 이제 반격이 들어가는 거죠. 이곳을 치중을 하니까 네. 이쪽에 끊어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받아서 일단 그쪽의 약점을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하고 여기를 지켜두었습니다. 지금도 백이 가장 강력하게 공격을 간다면 이수인데 지금 이수는 여기를 마늘못 두었을 때 계속 끊어야 되고요. 네. 그때 여기를 두고 이쪽을 먹여쳐 간다면 네. 이것은 백이 수가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다음에 단수 치고 이어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본다면 네. 흙은 세 수고 백은 두 수라서 한 수 부족이죠. 결론은 차단을 할 수가 없네요. 네, 지금 차단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지금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켜두었는데 지금 이런 진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일단 백의 근거는 전부 사라졌습니다. 네. 이제는 이 바깥쪽으로 백이 탈출할 수 있는가 그 가능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탈출하다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온다면 우측이 많이 다치거든요. 지금은 송혜령 초단이 지금 이 부친수가 조금 과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흙이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는 이쪽입니다. 실전에서도 그 부분을 찔러갔네요. 지금 이쪽으로 탈출이 가능해진다면 네. 송혜령 초단의 노림은 이곳 찝는 것이 선수라서 네. 이제는 반대로 이 흙돌 전체가 못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계속 주장을 하던 곰마설이 이제는 사실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 부친수로 그냥 급소를 보호하고 나서 좀 더 길게 가는 것이 정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김대용 오단의 하변 파고드는 이수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자, 송혜령 선수는 무사히 하변 대마도 탈출을 시켜야 하고 또 우변도 다치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할 일이 굉장히 많은 바둑이 됐습니다. 김대용 오단이 주도권을 쥔 채 백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이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 흙의 마지막 유일한 약점이라고 하나, 할 수 있을까요? 둘, 셋, 그곳을 두다가 저 101점을 바로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흙이 끊을 때 101점 살려 나온다면 그 101점은 잡히지 않겠습니다만 이번에는 흙이 하변 전체를 가두는 곳에 손이 돌아오면서 백돌이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한 점을 살려야 또 흙을 양분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점을 먼저 나오기보다는 우측을 먼저 한번 밀면서 나오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흙에게 셋,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미는 것도 아니고 붙여서 나오네요.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흙이 한 점을 잡는 자세가 워낙 좋죠. 명백히 지금의 흐름은 흙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 네, 저렇게 잡는 자세가 좋고 젖수로 인해서 흙돌은 완벽해졌는데 아직까지 백은 흙의 공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흙이 두텁게 판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국면입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 더 흙이 둔다면 지금 네. 그 자리를 흙이 두었다면 다 막히는 자세였죠. 탈출이 되긴 됐는데요. 하지만 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네. 하변에서 신뢰를 잃었고 또 주변의 흙돌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김대용 오단이 아주 두기 편한 바둑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지막 하변은 빨리 하나, 안정을 취해 놓는 둘, 게 더 나았고요. 셋. 네, 그렇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하변 쪽에서 송혜령 선수가 이 선을 붙이면서 자신의 형태를 최대한 넓혔던 것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네. 조금 더 냉정할 필요가 있었던 국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또 우변 처리를 하다 보면 탈출이 다시 봉쇄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백의 이 탈출한 형태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그나마 이제 송혜령 초단이 노리고 있는 것은 아래쪽에 패 모양인데요. 이제 그쪽에 패를 따낸다면 다음에 한 번 더 끊어서 패를 걸어가는 것과 화점 자리에 끊어서 흑돌에 대한 역습을 가하는 것이 맛보기여서 네. 이제 그쪽 부근에 조금은 숨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험 하나는 있네요. 네. 단지 이런 식의 지금 흐름이라면 둘, 전부 다 백돌을 셋, 살리더라도 네.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여섯, 실리를 상대에게 내어주기 일곱, 때문에 여덟, 그것이 좀 문제죠. 아홉, 저 수도 뭐 최대한 버티는 수네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실리를 내준 건 없지 않나요? 지금 저렇게 두고도 백돌을 살린다면 내준 것은 없습니다. 네. 저 수가 근데 좀 뒷맛이 나쁜데 최대한 상대를 자극하는 수입니다. 집도 안 내주고 마지막. 대마도 다 네. 살리겠다는 뜻인데요. 네. 그런데 김대영 5단이 제가 보니까 지금은 우세를 좀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 타이밍에는 좀 더 강수가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가장 침착하게 받아둠으로써 현재의 형세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뭐 중앙에 대해서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는데요. 네. 하나, 둘, 셋, 넷, 확실히 흐름은 흙이 여섯, 좋네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하나 교환을 하면서 송혜령 네. 선수가 다음 수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변 쪽에 삼선에 흙이 젖혀서 그쪽에 뒷맛을 노리는 것도 꽤 강렬한 노림이 될 테고 하나, 아직 하변에서 중앙으로 둘. 나와 있는 백돌도 완벽하진 않고 네. 백이 고민은 깊어집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송혜령 선수의 착점도 사실은 강수에 속해요. 왜냐하면 저 날일자 사이가 마지막 완벽하진 하나, 않거든요. 둘, 두 선수를 셋, 선택하기보다는 늘 선택의 다섯, 기로에서 조금 더 여섯, 강한 방법으로 일곱, 상대를 여덟.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세가 좀 강하게 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국면의 흐름은 흙이 좋죠. 네. 그러니까 불리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강한 수를 찾게 되는데 그것과 송혜령 선수의 원래의 기풍이 맞물리면서 네. 지금 중앙에 날일자가 나왔습니다. 강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날일자는 언제든지 약점이 남는 하나. 행마인데요. 네. 그 단단한 행마를 한다면 지금의 네. 저 날일자가 아니라 한 칸이라도 우측으로 마늘모로 나가는 것이 더 무난한데 네. 지금은 하변 쪽에 있는 흑돌이 아직까지도 뭐 완벽하게 살아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확실히 송혜령 선수의 기풍 아주 재밌습니다. 계속 강하게 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백이 하나, 우변은 지켜내고 둘, 있지만 이렇게 셋, 되면 또 중앙을 넷, 다칠 수가 있고요. 여섯, 일곱, 여덟, 그런데 재밌는 것이 또 김대영 5단은 반대로 계속해서 수비적인 수만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백의 약점을 어느 정도 노린다면 저런 식의 행만은 하지 않을 텐데 네. 흑돌부터 완벽하게 살아두고 나서 약점을 찔러 들어가겠다는 거죠. 마지막 아무래도 지금 형세에 하나, 만족을 하고 있기 둘, 때문에 셋, 이런 착점들도 넷, 가능한 거겠죠? 다섯, 네, 지금의 흐름을 여섯. 확실히 흑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변으로 한 번 더 손이 갔습니다. 우변은 이제 완벽한가요? 이제는 뭐 더 이상 수는 없죠. 그리고 저수가 두어짐으로써 다시 하나, 한번 백이 둘, 패를 따내는 것이 셋, 성립을 하게 됐고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로 인해 중앙 여덟, 쪽의 백은 아홉. 조금이라도 더 두터워졌습니다. 네, 초반부터 조금 궁금했던 네. 이 흙이 잡혀 있는 중앙 쪽에 대한 노림 이제서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과정에서 하변 쪽 전투 과정에서 백이 중앙 쪽으로 한번 민 수도 있고 해서 뭐 크게 수가 날 자리로 보이진 않아요. 결국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긴 했지만 이 바둑은 점점 정리가 되면서 네. 후반 승부가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송혜령 선수는 강수로 일관했고 김대용 선수는 꽤 수비적으로 받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까지 김대용 선수가 참았던 것이 바로 그곳을 위해서인가요? 여기서는 참지 않네요. 네, 앞서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서 김대용 5단이 참기만 했는데 네. 지금 저곳에서 수를 내고 만약 이 바둑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가 있다면 마지막 지금 딱 저 수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둘, 참았다라고 셋, 자신 있게 말할 넷.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꽤 통렬해 보이기도 하네요. 결정적인 장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저렇게 송혜령 초단이 쌍립으로 받았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활용을 해도 이미 득입니다. 지금 마지막 중앙 쪽의 하나, 처리 여부가 둘, 셋,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왜냐하면 여섯, 송혜령 초단의 흐름이 일곱, 좋지는 않았지만 그 여덟, 과정에서 김대용 5단이 조금 쉽게 처리를 하면서 어쨌든 이 굉장한 공격을 당할 것으로 겁을 먹었다가 숨통이 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바둑은 이제 후반 승부로 미세하게 갈 확률이 높아졌는데 그 타이밍에 김대용 5단이 지금 강하게 중앙 쪽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수를 내거나 혹은 강한 두텀을 쌓고 다시 이 중앙의 마지막 백도를 공격할 수 하나, 있다면 둘, 그것은 좀 결정적인 다섯, 수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서로 일곱, 한 점씩 여덟, 끼워져 있고 아홉. 집안의 모양인데요. 네, 물론 여기서 다음 수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서 흑의 최강수는 좌측으로 끊고 백이 한 점 단수 살려 나올 때 그때 같이 밀어가면서 아예 전체에서 수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바깥쪽에서 단수를 치고 그곳에 벽을 쌓은 이후에 네. 하변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백돌에 둘, 대한 공격을 엿보는 셋. 전략이죠. 넷, 다섯, 여섯, 네, 여기서 일곱, 어떤 선택일지. 여덟, 아홉. 결행을 하네요. 네, 저수가 최강수입니다. 네. 그리고 저수가 통한다면 결정 타입니다. 반대로 통하지 않는다면 바둑은 당연히 역전이죠. 초반부터 송혜령 선수가 계속 공을 들였던 중앙 모양을 다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송혜령 여덟. 초단이 고개를 갸웃했는데요. 미처 생각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 나오겠죠? 따라 나오고 백이 두 점을 살리고 재차 씌어갔을 때 그때 수상전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텐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저렇게 하고 나서 흑이 약점을 방어할 때 다시 덮어 씌운다면 일단 막혀져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 흑돌과 바깥쪽에 막혀져 있는 백돌을 다시 재차 끊었을 때 수상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수일기에 오류가 있었다면 획이 엄청난 손해를 마지막 보는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재밌습니다. 여기서 송혜령 초단이 한 번 더 덮어 씌운다면 흑의 탈출구는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걸로 봉쇄는 됐죠? 그런데 좀 약하게 봉쇄했습니다. 그 수는 한 칸 아래로 봉쇄하는 것이 네. 더 확실한 봉쇄였어요. 마지막 중앙에서 두 선수가 둘, 어떤 수일기를 했을지 셋, 궁금한데요. 넷, 중앙 쪽 다섯, 잠시 보시죠. 네. 원래는 이렇게도 씌울 수 있는 형태였는데요. 원래는 이렇게도 씌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씌워야죠. 네. 왜냐하면 실전은 지금 여기를 끼우는 이런 단점이 조금 있어서 네. 형태가 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씌웠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 형태는 늘 여기를 나가면 백은 이수로 인해서 연결이 되어 있었던 형태죠. 네. 그럼 이 과정에서 흑돌이 여기는 하나 오는 겁니다. 그럼 아래쪽 수상전에 갔을 때 조금 도움이 돼요. 네. 이렇게 되고 여기를 나와서 끊는다면 지금 수상전 형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백이 여기를 단수 치고 네. 이렇게 이거는 백이 한 수 빠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건 흙이 잡히는 거죠? 뒤에서 막으면 네. 딱 한 수 차이로 흙이 잡힙니다. 아마 김대용 5단도 지금 이 진행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지금 이 형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네, 이 과정에서 여기를 흙이 먼저 틀어 막을 때입니다. 중앙 쪽을 먼저 건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제 여기를 아까 보셨듯이 백이 단수 치고 있는 순간 흙수가 확 줄어드니까 여기를 네. 먼저 막고 만약 바깥쪽의 약점을 보호하면 흙이 항상 여기가 호구가 선수죠. 여기를 하고 다시 여기를 나와 끊었을 때 그쪽 부분을 봐야 합니다. 이쪽이 또 약점이 있네요. 네. 이렇게 끊어 간다면 네. 있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백은 일단 내수입니다. 여기는 먹여 쳐지고 단수 쳐지는데 하나 둘 셋 넷. 글쎄요, 이것도 지금 빠르게 수읽기 해보면은 백이 한 수 빨라 보이거든요. 네. 아,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라 김대용 5단이 여기 호구 치고 나서 이렇게 있는 것을 노릴지도 모르겠네요. 호구가 아니라 이어서 노린다면 이렇게 째서 끊는 것과 이쪽을 나와 끊는 것이 맛보기가 되는 형태로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약점이 있으니까 백이 좀 강하게 두기가 힘들었네요. 네, 지금 그래서 여기로 호구를 하나 교환해 두고 나와 끊는다면 아까랑은 조금 다르니까 그 진행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네. 송혜령 초단의 이 한 칸은 조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먼저 끼운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런 식의 수순이 나온다면요. 이건 봉쇄가 아닌 건가요? 아까랑 조금 다릅니다. 네. 이렇게 되고 여기를 잇는다면 지금 이곳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비교해 보시죠. 지금 백의 뒷공배가 하나입니다. 이것이랑 그냥 아까- 씌웠을 때 모양은 그냥 씌우고 네. 이렇게 끊고 이것이랑 이것도 공배가 하나고 흙은 없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아까는 여기서 흙선이었고 지금 백선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 수 차이가 그냥 나는 한 수 거네요. 손해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수상전으로 가려면 이렇게 씌워야 되는데 지금 실전은 이렇게 위쪽에서 씌워갔기 때문에 네. 지금 중앙 쪽에 끼우는 수가 생겼고 네, 이것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뭐 다른 것을 백이 할 수는 없어서 네. 여기를 두고 이렇게 단수를 쳤지만 일단 부분적으로 수가 크게 났습니다. 다음에 이 단수 치는 것과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를 돌파해서 이곳을 받을 때 이렇게 돌파하는 수가 뒷맛으로 남았죠. 이제는 달라졌네요. 네. 이것은 네, 백이 크게 고전입니다. 지금 네. 실전에 여기를 젖히니까 아래쪽을 따냈는데 지금 여기를 두니까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가 되어서 네. 중앙에서 큰 수가 났고 지금 이쪽에서의 변화는 좀 결정적이지 않나 싶네요. 형세가 더 기울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송혜령 선수가 이 수상전 장면에서 좀 더 장확하게 응수를 했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좀 어려웠습니다. 부분적인 이 수상전만 본다면 백이 한 수 빨랐지만 앞서 봤듯이 김대용 5단도 분명 좌변을 먼저 건드리면서 수상전으로 아마 유도를 했을 테고요. 굉장히 어려운 승부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의 이 진행은 백의 피해가 워낙 큽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 전체 흑돌은 그곳에 중앙 쪽에 집을 내는 것과 네. 하변에서 두 번 연속 들여다보고 이제 찝고 막 그 교환 이후에 하변을 호구 치고 사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안전합니다. 당장 잡히진 않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먼저 따내면서 어차피 지금 백이 상변 쪽을 지킬 타이밍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전체 백돌이 이제는 정말 위험해졌습니다. 네. 그렇다고 마지막 중앙을 그냥 단순하게 받기에는 셋, 이제는 상변으로 흙이 돌파를 해서 다섯, 여섯, 패마저 일곱, 흙이 이긴 여덟, 결과이기 때문에 아홉. 뭔가 두는 손길에서도 송혜령 초단이 조금 흔들리는 데 보이는데요. 하변에서 나온 이 백테마가 계속 백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 템포 빠르게 또 공격을 들어갔는데 네. 아직까지 이 바깥쪽의 둘, 백의 단점도 셋, 완벽하진 않은 자세입니다. 다섯, 이렇게 여섯. 되면 또 거듭 후회를 하게 돼요. 네. 진작 안정을 취해놨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대용 5단이 뭐 강하게 상변 쪽을 두기 위해서 네. 하변에서 강하게 어떤 수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안정을 취하는 이제 적당한 길을 걸어가고 그 후에 상변과 중앙을 맛보기로 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의 진행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 중앙 쪽에서 흑이 반은 살려 나오면서 이미 집으로 흑이 득을 받고요. 네. 그리고 하나, 상변을 백이 둘, 받을 때 셋, 중앙을 흑이 넷, 단수 치는 자세만 다섯, 나온다면 이 여섯, 상변의 모양이 일곱, 부풀어지면서 여덟. 그 정도만 해도 꽤나 아. 중반 이후에 득을 보고 있는 흑의 입장입니다. 흑이 갈 수 있는 길 자체도 여러 가지고요. 뭐 굳이 무리를 할 필요도 없겠죠. 네, 여기서 2선에 호구를 친다면 중앙에 아직도 한 집을 내는 수단이 남아 있고 네. 그쪽 하변 쪽에서 집을 내면서 마지막 하나, 안정이 가능해집니다. 뭐 흑은 걱정거리가 없는데요. 지금 송혜령 초단이 계속해서 접해에 집착하는 이유는 네. 접해를 따내고 나서 이 상태에서 만약 상변을 흑이 제압을 한다면 이 전체 흑대마를 좀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최소한 패 정도는 하나. 날 것 같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묘한 타이밍의 단수인데요. 재밌습니다. 지금은 하변을 잡으러 오면 네. 중앙이 아직 나와 끊는 그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점을 노리겠다는 겁니다. 자체로는 지금 잡으러 가면 잡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도 저렇게 받아준 겁니다. 동시에 또 팩감이 되기도 했네요. 네. 원래도 기분 좋은 자리였는데 저런 곳을 팩감으로 썼다는 것은 네. 백의 입장에선 좀 괴롭죠. 그리고 여전히 중앙이 정리가 마지막. 되지 않았고 하나, 상변 쪽에 둘, 아주 백의 셋. 급한 곳이 남아 있는데 그런 곳을 남겨두고 나서 지금 하중앙 쪽 전투도 좋지 않다는 것이 네. 백의 입장에서는 약간 괴롭습니다. 상변을 일단 버텼고요. 네, 일단은 그곳을 받아두었네요. 네. 그곳 역시도 흑이 가면 정말 아픈 자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흐름에서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이미 상변 쪽에서 흑이 부풀어 오르고 있고 중앙은 백이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마지막. 다 막아낼 수 있어야 하나, 바둑이 만만치 않았는데 지금은 셋, 확실히 흑의 넷. 승세입니다. 그 전의 형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상변 쪽의 모양이 전혀 달라졌죠. 그리고 백은 여전히 처리가 안 됐고요. 바둑이 만약 유리했다면 방금 전에 패를 따낸 수로 일단 중앙 쪽의 마지막. 백의 약점부터 지켰을 텐데 네. 셋,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송혜령 초단이 지금은 계속해서 뭔가 강수부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용 선수가 드디어 그 약점을 절단하러 가는데요. 네. 오늘 바둑은 지금 흐름이 흑이 좋은데 만약 이 바둑이 흑의 승리로 귀결이 된다면 네. 김대용 호단의 전략의 승리로 보였습니다. 여섯, 송혜령 초단이 이렇게 드세게 나올 것은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고 김대용 호단이 그에 맞서서 네. 두텁게 두다가 그 두텀을 바탕으로 한 방에 찔러 들어가는 전략을 택했거든요. 그 전략이 중앙에서 주요했고 결국은 그것이 결정타가 되면서 지금은 백이 좀 흐름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너무 얇아 보이는데요. 지금 중앙 쪽에 차단은 됐죠. 그쪽에 차단이 된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아래쪽에 패를 통해서 타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물론 저 패를 이길 수만 있다면 백이 전혀 나쁠 것이 없습니다만 그곳의 패가 팩감이 문제이고 팩감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저렇게 단점을 지키고 이제 흙이 끊어갔을 때 하비안 쪽으로 패를 걸어가겠다는 거죠. 유일하게 백에게 남은 길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이러고 나서 그냥 따냅니까? 지금은 김대영 5단이 그냥 타협만 돼도 바둑이 좋다는 겁니다. 뭐 굳이 차단을 하지도 않는군요. 네. 김대용 선수가 패를 따낸 수가 지금의 형세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 백은 탈출이 됐어요. 네, 탈출은 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패를 흙이 있고 전부 정리가 된다면 그쪽 넘어가고 나서 있는 게 득이네요.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 애초의 형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중앙의 백집이 조금 줄어들었죠. 좌중앙의 흙 4점을 잡고 있다가 이제는 흙 3점만 잡고 있으니까요. 네. 그쪽의 집이 조금 줄었고 또 그 과정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변 쪽의 흙의 모양이 굉장히 크게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은 흙이 집이 한참 앞서 있는 듯 보입니다. 마지막 차이가 하나, 좀 나는 바둑이군요. 네. 상변 형태가 다 집이 됐으니까요. 여기서는 뭐 상변을 호구 쳐서 지켜줄 수도 있고 사실 중앙 쪽을 먼저 조금 건드린다고 해도 그쪽의 백의 형태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흙이 아직은 이득을 볼 여지가 좀 있어 넷. 보입니다. 넷, 다섯. 저수는 이겼습니다네요. 뭐 득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도 결행을 안 합니다. 단단하게만 두고 있어요. 네. 그만큼 지금은 흐름이 네. 흙이 확실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둑도 많이 정리가 됐거든요. 하나, 둘, 송혜령 선수가 여기서 돌을 거둡니다. 지금은 돌을 거둘 만큼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나요? 네. 지금 마지막 이 중앙 쪽의 전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대용 선수.